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또 토요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어떤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놓치고 있는 중요한 마음, 바로 자기자비라는 개념을 들고 왔는데요. 자기자비. 네, 나는 독특하죠. 처음 들어보는데 이 단어. 자비로움이라고 하면 언제나 타인을 위해, 네네네네. 환경을 위해를 생각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 두는 자신을 것. 사랑하라 네, 이런 네. 것처럼. 네, 그런 마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자비. 네, 지난주에 우리가 몰입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저 좋았어요. 예, 그 몰입의 시간에 대해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고 나서 문득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생존 전략에 해당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자기 비판에 관련된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자기 비판이 너무 과도하니까 또 불안이 더 과해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볼륨을 좀 낮추고 네. 남을 아끼는 만큼 나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자기자비라는 심리적인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또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스스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다시 피어난다고 하거든요. 불안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불안이 자기 비판 시스템이 과도해서 그렇다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러고 보면 애들은 자기 비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없잖아요. 네, 낙천적이죠. 어린애들은 보면은. 네. 우리는 근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유독 나 자신에게만 매정한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뇌가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생존 전략에 해당합니다. 네. 과거의 인류는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잘못을 수정하고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두뇌에는 이 자신을 비판해서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자기 비판 시스템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을 해버려서 좀 작은 실수, 이 정도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싶은 부분에까지 자신을 몰아세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스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이나 그 강도를 좀 낮춰보고 대신에 나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지는 자기자비라는 다정한 모드를 좀 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자기, 자비, 다정 이런 단어들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요 얘기 다정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자기자비라는 단어 선생님이 쓰셨어요. 근데 자주 써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그냥 듣는
듣자마자 좀 마음에 드는 단어인데 우리가 자기 자비 모드를 켜려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사실 뭐 너무 우리 자신에게 비판적이다 이거는 알겠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정리한 심리학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크리스틴 네프라는 교수가 이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네. 이 네프 교수는 우리가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 친절,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성, 그리고 마음 챙김, 이렇게 3가지의 개념인데요. 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 친절은 말 그대로 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처럼은 대한 적이 없네요. 네. 나는 내가 하는 실수에는 와.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는 너무 관대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는 것 대신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대하듯이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 나를 아껴주는 태도를 자기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나라는 존재를 고립된 섬으로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나만 왜 이럴까라는 자책 대신에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이런 일은 겪을 수 있고 이런 고통 정도는 누구나 겪는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편적인 인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성이 나오는 네. 거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좀 관대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 삶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보편적으로 나도 겪는 거다. 이렇게 한번 관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마음 챙김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을 챙기라는 뜻이겠죠. 네. 내 고통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극적으로 과장하지 않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네. 결국 이 3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내 마음은 비로소 안정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에 나도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무척 속상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작은 좀 사소하고 오글거릴 수 있는 이런 실천들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바꿔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가장 친한 친구 대하듯이 하라는 말에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확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사실 나만 왜 이럴까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하죠.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 몇 가지 구체적인 것만 해도 아니면 요 3가지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요 단어 3가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비라고 하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서 그건 자기애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 자비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애가 강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기애가 강하면 예. 자기 자비를 놓친다. 예컨대 실수에 굉장히 관대하지 못한 거는 네.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자기애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도 자기애 자기애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이 자기 자비는 오히려 그 어떤 강도에서 좀 낮춰주는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좋은데 재밌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스스로를 다독이기만 하면 지금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너무 나태해지거나 발전을 멈추지는 않을까 봐 좀 걱정되고 너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조금만 관대해지면 금방 나태해지고 뭐 어때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건 발전을 멈추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나한테
좋은 게 맞나? 뭐 네. 이런 생각. 두려워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 자기자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반대 결과를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스스로를 거칠게 비난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에는 이걸 위협으로 간주를 해서 불안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거든요. 우리 뇌가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도전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네, 반면에 자기자비를 실천하면 우리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데요. 이 자책은 실패의 기억을 우리를 괴롭히는 감옥으로 만들지만 자기자비는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네.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여유를 주는 게 자기자비의 마음인 거죠. 나를 다독이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의 충전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빡빡하게 질책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격려를 해주는 게 진짜 성장의 걸음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좀 알려주실래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자기자비 훈련법. 우리가 네.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쉬운 걸로.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네. 우리 몸을 좀 변화시키면 이 생각이 따라오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을 다독이기 위해서 쓰다듬어 주잖아요. 네네네. 이걸 나 자신에게 해보라고 합니다. 아, 나를 쓰다듬어 주라고? 네, 해보지 않잖아요. 네. 나는 나를 좀 안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손을 양쪽 팔에 얹어서 좀 크로스 해가지고. 네, 부비부비 해보는 거 이게 다독이는 행위에 네네. 해당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에게 온기가 전해지면서 우리 뇌는 나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때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도 좀 해주면 좋겠죠. 근데 다른 사람 없을 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많이 힘들지? 네. 잘하고 있다. 예,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네. 우리 두뇌에 있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요. 오히려 사랑의 호르몬에 해당하는 옥시토신 분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몸이 먼저 다정함을 느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네. 손발이 오그라든다면 내 방에서 자기 전에라도 한번 나를 좀 토닥토닥 해보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좋네요. 네. 아니면 거울 따뜻하게 보고 해봐도 되죠. 괜찮겠네요. 거울 보는 게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기대치가 높아서 맞아. 그래요. 그건 이거야말로 있는 것 같아요. 자기예요. 네. 아, 자기예요. 맞아요. 네, 기대치가 너무 나한테. 그럼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체형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다그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이번 한 주도 버티느라고 애썼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한 게 어디야. 네. 네,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다면 나에게 먼저 해주자는 거죠. 아니 저희가 금요일 날 네. 마지막 시간에는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좋네요. 응원과 위로를 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곤 박사님 같으면 고은아 오늘 한 주 힘들었지 이렇게 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름 넣어서 하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그걸 마련했었는데 지금 이 몸의 토닥임도 있지만 그 저희가 받는 그렇죠. 문자도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쓰시면서 힐링되거나 위로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나한테 하는 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가 이걸 그쵸. 생각하니까 네. 약간 뭉클해지는 부분도 있네요. 네. 잘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내가 어떤 얘기 지금 제일 듣고 싶지? 그거 이름이랑 문자로 주세요 하는데 이름을 많이는 안 쓰세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알아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아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써주시는 분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게 진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자기자비를 들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기자비일 수 있겠구나. 이 저도 생각이 참여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나 자신의 일이 버거워서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다는 뜻의 속담이 있죠. 내 이것이 석자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석자는 무엇이 석자일까요? 내 이것이 석자다. 일 때 이것을 묻는 거겠죠? 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입, 2번 코. 친절하게 보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석자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기 자비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내드렸죠. 내 땡이 석자다. 이 땡은 뭘까요? 정답은요, 박사님? 네, 2번 내 코가 석자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이 석자라고 하니까 더 웃기죠. 이게 보통 아이고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삶이 좀 버겁구나, 힘이 들구나라고 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TI T가 되게 큰 사람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석자의 크기는 얼마만한 거지? 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석자라고 하나 했더니 코가 석자면은 대체 코가 얼마만큼 길어지나? 네, 그래서 네. 석자는 세자를 뜻하잖아요. 네. 그때 한자는 30cm니까 석자면 90cm. 피노키오 저리 가라네. 네, 엄청 길죠. 네. 내 코가 넉자다. 이거는 네. 정말로 이게 농담할 수 없는 어떤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한자 네, 이렇게 한자. 얘기하는 그게 30cm 30cm. 자를 얘기하니까 석자면 좀 삶의 무게가 엄청나구나. 무겁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근데 구체적으로 네. 수치화되니까 얼마만큼 삶의 무게가 버거운지 와닿죠. 예. 와닿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자기 자비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당연히 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좀 더 이 성격상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은 맞아요. 요거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완벽주의는 사실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혹은 실수하면 내 가치가 떨어질 거야라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불안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형태가 바로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안해한 그러면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강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말로 과감하게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예, 완벽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스스로를 향한 채찍을 나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성장하는 중이다라는 응원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봄에 피어나는 꽃들도 저마다의 속도로 고유한 시기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 역시 우리만의 소중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언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깎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그 생각 자체가 좀 오버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그만큼의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너무 나를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된다는 기대치를 크게 가지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도 여전히 괜찮으니까요. 그러한 존엄을 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괜찮아 그거 실패해도 돼 넌 성장하는 중이잖아 라고 타인이 본인에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특히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나 잘못했다는 뜻이구나 이거. 네,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안 돼. 그런데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꾸만 주입시켜서 그걸 연습해보면 그 타인에게 듣는 말 말고 내가 이 단어를 바꾼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사실상 실수가 거의 없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이 낯선 거예요. 늘 이 말을 듣는다면 사실상 이런 어떤 표현이 필요하지 않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면서 살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한 번 정도의 실수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을 때 너무 자책하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어떤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내가 나한테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오늘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절반은 성공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는 건 그만큼 우리 내면에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싶다는 건강한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비를 실천한다는 건 단순히 내 잘못을 덮어두거나 타협하면서 정당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럴까봐 맞아요. 겁을 먹고 못 하시는 거죠. 네,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오히려 실수와 허물을 포함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겠다는 아주 큰 용기가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네. 실수가 내 탓이 아니고 나였으면 안 그랬고 평소에 나였으면 아니었다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행동까지도 내가 한 거예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라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네. 내가 나라는 사람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편이 돼줄 때 신기하게도 나를 둘러싼 세상도 내 편이 돼준다고 합니다. 마음의 창을 바꾸면 풍경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거울을 보는 게 익숙지 않으시면 그냥 네.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이야기 아까 연습하신 것처럼 네. 애썼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칭찬을 나 자신에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막상 내가 나한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지 하면은 망설여지는 게 외부 사람 칭찬하는 것보다 더 망설여지긴 해요. 네, 그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맞습니다. 이 자기자비를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이 좀 변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자기자비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감정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 하루 종일이 뭐예요? 몇 날 며칠 힘들잖아요. 계속 생각나고. 네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자기자비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에 대한 회복이 좀 빠르다고 네. 하거든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평온을 되찾는 게 좀 쉽다고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여유로워진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건 그럴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에게 좀 여유로울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롭습니다. 나에게 관대해진 만큼 타인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심리적인 공간이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전 좋아하는데 결국 자기자비라는 건 나를 고립시키는 벽을 허물고 세상과 더욱 깊고 따뜻하게 연결돼서 그 연결을 돕게 되는 징검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나면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돼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자. 네. 무조건 허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자기 자비를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발휘한다면 훨씬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확실히. 자,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6년 2월에 봄이 오던 그 길목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네. 워낙에 히트이다 보니 네네네네. 이 영화가 좀 묻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뭐랄까요, 이건 되게 심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영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영화는 넘버원이라는 영화입니다. 넘버원 그 최우식 씨. 맞아요. 네, 최우식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네. 그의 엄마 역할을 한 장혜진 씨가 주인공입니다. 영화는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숫자가 365에서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 밥 먹으면 또 하나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밥은 먹기가 힘들어지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능적으로 막 피하다가 네. 결국은 대학을 오면서 집에 안 가는 아들이 돼버려요. 그런데 왜 저 주인공이 저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를 보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시험을 치러 갔던 형이 네. 교통사고로 죽는 그리고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가신 이런 네. 경험을 하게 되고 두 사람만 남아있는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우식 배우가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 나 때문에 엄마도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관계에 있어서의 매개체 역할이 밥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데 공포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네. 결국은 엄마가 해주는 반찬도 다 버리거나 안 먹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걸 극복해내는 반전이 생기거든요. 네.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긴 합니다. 궁금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엄마의 모성애도 또 많은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막막하고 먹먹해서 좀 울게 되는 장면들도 있어요. 눈물이 없을 수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장면의 배경이 영도의 한 아파트에 살거든요. 부산 영도. 예, 이 최우식은 서울로 대학을 가서 그 서울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네. 되도 안 하는 서울말 쓰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엄마야말로 네. 아픈 시기나 일상생활에서 너무 이 사투리. 부산의 우리 방언을 너무 잘 쓴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재밌는 영화이기도 네. 했습니다. 장혜진 씨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그렇죠. 예. 넘버원. 왕사남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놓치신 그랬습니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 자기 자비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실천 사항들 잘 좀 실천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모 좀 해가지고 자꾸 봐야 되겠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멋지게 보내시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쌩쌩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하는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라 바렐리스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Gonna Get Over You예요. 이 곡 끝으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사회진 저 김아라였습니다. 봄날 같은 진짜 봄날 되세요.